이 사람이 37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적 작업 방식의 연구.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제일 생명이 뭐냐면 인과관계를 다룹니다. 과학 뭐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뭐 상관없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에 바탕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환자에게 뭐 이 약을 먹였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뭐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야. 뭐 저도 이제 뭐 머리카락 연락 없지만 탈모의 원인을 알면 탈모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리카락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다 많았었는데 성인 되면서 이제 뭘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뭔가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가 뭐를 뭐 왔는지 어쨌든 탈모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뭐 무슨 뭐 늦추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저 보시면 여기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이제 연락 뭐 진지 구축 이런 거 할 때 이제 삽질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삽질을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모래를 퍼서 이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모래를 퍼 옮길 때는 삽이 이렇게 뾰족한 게 좋아, 이렇게 네모난 게 좋아? 뭐 당연히 네모난 게 좋지. 네모난 그걸 뭘 생각을 해. 근데 본능적으로 네모난 걸 잡아야죠. 그런데 이제 산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파야 돼. 파야 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뾰족한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업의 어떤 적절한 공구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가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one best way가 존재한다. 혹은 뭐 one the best way라고도 합니다. one best way가 뭐냐면 최선의 작업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최선의 작업 방법이 존재하는데 내가 그 작업에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세세하게 막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좀 필요한 동작만 하고 쓸데없는 동작은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동작만으로 묶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업을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서 그래서 이제 이런 최선의 작업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또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다가 나사를 돌려야 된다면 드라이버라는 도구를 쓰는 게 좋고 못을 박아야 되면 뭐 망치를 쓰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율적인 작업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연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삽질 연구가 있는데 여러분 저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삽질 해봤지만 이렇게 삽 이게 탁 퍼서 이렇게 날랐을 때 그게 아주 좀 기분 좋은 삽질이 있어. 너무 이렇게 좀 흙이 조금 올라가면 허공에 삽질한다고 하는 거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손에 막 무리가 가고 막 흐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탁 벗을 때 딱 느낌 좋은 게 있는데 그게 21파운드 삽질이라는 걸 이 사람은 여러 번의 삽질 연구 끝에 21파운드 삽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야 니네 삽질할 때는 재료에 따라서 삽 모양도 달리 써야 되고 그래야 능률이 올라가고 삽질할 때는 그 삽 위에 석탄은 21파운드가 최적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야 팔에 무리도 안 가면서 이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과학적인 작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겁나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근로자 선발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그 미드베일 스틸 컴퍼니에서 이 사람이 일했는데 여기가 이제 스틸 컴퍼니가 쇠를 만들어내니까 용광로가 있겠죠. 그럼 용광로에다 뭘 넣어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쇠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철광석 광산에서 나와서 그래도 이제 거기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불순물을 빼고 이제 쇠만 이렇게 돼 있는 막 쇠덩어리 같은 게 있겠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철이라고 하는데 선철, 피그 아이언, 돼지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려면 이제 용광로 근처에다 이제 날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날라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거운 걸 날라야 되니까 어떤 사람 뽑아야 돼? 와, 막 등치 좋고 근력 좋은 막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직무를 보고
그 직무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갖다 맞췄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배우겠지만 인적 자원 관리에서 배우는 적재적소의 배치 같은 걸 이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과학적 근로자의 선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했는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요. 차별적 성과급 제도가. 여기 보시면 이 저 선철 나르는 사람이 하루에 12톤을 날랐대요. 12톤. 12톤을 나르고 뭐 하루에 1.15불인가 뭐 시간당 1.5불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농땡이 치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갓 이민 온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직원들 아무도 없는 휴일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한번 선처를 한번 여기서 있던 걸 저쪽으로 날라봐. 내가 일당 줄 테니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날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처음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거 오래 한 사람이고 처음 한 사람이 하루에 48톤을 날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그동안에 이제 심증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증을 와 얘네가 이제 연락 농땡이 이빠이 쳤다는 거를 이제 물증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표준 과업을 정해. 표준 과업이 뭐냐면 이게 오늘부터는 저 선철 나르시는 분들은 하루에 48톤은 날르셔야 돼요라고 이제 정해준 게 표준 과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표준 과업은 정말 매일 할 수 있는 과업을 표준 과업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매일 오늘 16시간 공부를 할 수는 있지. 미친 척하고 할 수 있죠. 그럼 내일은 몇 시간 해? 0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무리를 하면 내일은 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리 안 하는 수준 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을 표준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과업은 무리를 안 하는 수준이에요. 막 내가 오늘 최대한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과업 양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일도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린 내일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서 표준 과업이 이걸 이제 표준 과업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하루에 저 48톤은 나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48톤을 여기가 이제 여기 생산량이고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48톤입니다. 여기가 이제 임금이에요. 자, 일단 48톤을 넘게 일을 하신 분들은 여기 톤당 예를 들면 뭐 1,000원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반면 이제 48톤 밑으로 한 사람은 톤당 900원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48톤 넘어가면 당신은 위에 거만 있어. 당신 밑에 거 이건 지워줄게. 넘어가면 무조건 톤당 1,000원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50톤 하면 얼마? 50톤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해서 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48톤 밑으로 한 사람 당신 위에 건 없어. 당신 낮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45톤 하면 45톤 곱하기 900원 이렇게 해서 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놨는데 이걸 지우는 거야. 그래서 아예 여기 뭐가 달라요? 요거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지는 거지. 곱해진 임률이 달라지는 거야. 임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했습니다. 차별적 성과급.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요. 차별적 성과급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사실 회계사 시험은 좀 문제가 이제 길게 나고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여기 저 7급 준비하신 분도 있는데 7급 시험 문제는 요즘에는 회계사 문제는 꼭 봐야 되겠더라. 거의 뭐 거기에서 그 좀 많이 가져다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영학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시험에는 이 그림을 그냥 그려놓고 뭐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묻질 않고 이걸 뭘 해요? 말로 이렇게 쭉 써놓지. 이제 말로 써놓으면 이거를 이제 그걸 그 말로 써놓은 걸 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림하고 매치시켜서 이 보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같은 거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런 그 스킬을 연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론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시험만 보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 그 틀린 보기 만드는 또 약간 스킬들이 있어요. 그 저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X축이 요게 생산량이라는 거야. 그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테일러는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게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시간 비례해서 돈 받아요.
뭐 1시간에 뭐 만약에 뭐 8,000원이라고 하면 1시간 하면 8,000원, 2시간 하면 16,000원. 그 편의점 알바하면 우리가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지만 얘는 이제 시간에 비례한 게 아니라 이 X축이 뭐다? 이게 생산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옆에 그림에다가 테일러의 임금은 시간당 받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 비례해서 받는 거다라고 그 옆에다 그림에다가 좀 적어 놓으셔요. 적어 놨나 내가? 그다음 거기 적혀 있는 건 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얘는 임률이 뭐냐? 임금률이에요. 임금률. 보통 여러분 이제 블루 칼라 노동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일하기 때문에 임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톤당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다 임률이라고 하는데 이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제는 임률이 2개예요. 임률이 2개. 여기 있잖아. 요 1개, 요 2개. 표준값 중심으로 해서 낮은 거 높은 거 2개잖아요. 근데 3개짜리도 있어. 3개짜리도. 이거 뒤에 가서 배울 텐데 미리 한번 볼까? 한번 그래도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284페이지 284. 그 284에 보면 위에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그거 똑같이 거기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메리크식이 있는데 걔는 임률이 3개예요. 3개. 83% 이하, 83에서 100, 100 이상 이렇게 해서 3개가 돼 있어. 그것도 논리 아시겠죠? 금을 기울기가 다른 3개를 그어 놓고 맨 위에 있는 놈은 제일 그 기울기 가파른 거 하나 남겨고 나머지 밑에 2개는 지우고 맨 밑에는 제일 낮은 거 놔두고 위에 2개 지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아래 위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임률이 3개입니다. 그렇죠? 책을 잘라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보고 싶지만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온 걸로 갖고 다니는 게 다 수업 끝나고 자르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저 뒤에 갔다가 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항상 매번 그렇지 않은데 몇 번은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테일러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임률이 2개인데 요거를 완전 어렵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 요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제가 미드베이 스틸 컴퍼니 직원들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이제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고 좀 열심히 일하면 여기를 받을 수 있는데 8시간 일하고 생산성이 낮으면 여기를 받는다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왜 시간당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신이 이제 8시간 일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를 나르는 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쪽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걸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뭐냐면 테일러는 뭐요? 사람들을 돈으로 동기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 테일러의 노림수는 뭐야? 사람들이 이걸 하길 바라는 거야? 이걸 하길 바라는 거야? 위에 거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시오라고. 근데 동기는 뭘 줬어요? 그래도 뭘 하는데 동기는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약간 이제 금전적인 걸로 동기부여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잖아.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이거 해라. 근데 이제 뭐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이런 얘기니까 돈으로 동기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리 활동도 분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기능식 직장이란 제도가 있는 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업무별로 뒤에 가면 이제 그 기능식 직장이라는 거 한번 넘겨보세요. 일단 먼저 foreman이라고 돼 있어요. 직장이 뭐냐면 어떤 작업장에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직무에 제일 높은 사람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직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테일러가 연구를 해서요. 여기 뭐 이 직무별로 가장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걸 알아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알아낸 그 가장 효율적인 one best way를 직장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직장 당신이 요렇게 해야 요거 능률을 올릴 수가 있어 해서 그거를 알고 있다가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적 관리법을 그 조직 내에 전파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직장인데 이제 직장이 뭐예요? 요게 이제 분업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업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리 한 명이 막 회사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가 알려준 게 아니라 요게 직무마다 다 달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활동도 좀 분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부 제도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작업자는 생산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뭐 요즘에 보면 회사에 뭐 무슨 뭐 기획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작업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기획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작업 지도표 제도도 이 작업 지도표가 뭐냐면 작업의 기록 카드예요. 뭐가 적혀 있냐면 거기에 작업 방법이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적어 놓은 그런 이제 작업 지도표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 걸 보면 뭐예요? 다들 이제 좀 작업 현장에서 일이 좀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방식, 어떻게 해야 일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이게 뭐 알려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왜요? 이때는 이제 20세기 초에는 미국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뭐 이런 게 굉장히 횡행을 했대요, 산업계. 그래서 이제 모든 회사의 경영자들이 다들 생산성이 너무 낮아, 어떻게 하면 좀 생산성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20세기 초에는 굉장히 그게 화두였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 이제 21세기 초 21세기 초에는 요즘 뭐예요? 요즘은 진짜 뭐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신용카드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요즘에 보면 이제 무슨 페이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사실은 굉장히 좋았잖아. 이거 한번 결제해주고 몇 퍼센트 먹어요, 수수료를? 1.5%? 0.5%? 와, 그게 돈이 얼마야? 그게 하루에 결제되는 게 아마 한국에서 결제되는 거 다 치면 하루에 한 1조 원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1조 원의 1%면 얼마야? 1조 원의 1%면 10%가 1,000억이고 100억. 그렇죠.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거기도 직원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 서울시에서 그거 만들고 있대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로 결제는 하지만 아예 수수료가 없이, 보통은 이제 우리 결제하면 수수료 떼고 그 사람 통장을 넣어주는데 아예 수수료 없이 그냥 통째로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뭐 서울페이인가 뭐 이런 거가 만들어지고 있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수수료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거 더 좋아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급변한 환경에 좀 적응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연구의 화두지만, 그 20세기 초에는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효율성을 높이 이런 거가 초점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그 앞으로 와서요. 그럼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거기 36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직적 태업이 굉장히 그 뭐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좀 문제점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임금 지불 제도의 불합리성, 그 다음에 표준 작업량의 불명확,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작업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동작과 그 동작에 걸리는 시간들을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이런 걸 이제 삭제를 하면 굉장히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표준 작업량을 정해줬어요. 표준 작업량. 아까 제가 했던 여기에 했던 뭐 선철 나르는 사람은 48톤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철을 이렇게 들어서 48톤을 날르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 이거는 48톤을 하루에 못 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저기 요즘에 우리가 요즘에 정말 이사하는 거 보면, 이사는 오전에 여기 있던 짐을 그냥 싸놓을 필요도 없어요. 와서 이 사람들이 막 박스에다가 막 순식간에 싸가지고, 그래서 막 사다리 차로 해서 막 쫙 내려가서 오전이면 벌써 아무리 짐 많은 집도 오전에 다 그 박싱이 돼서 다 실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 예, 예. 주소 어디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소 알려주면 이제 저희 그러면 저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고 이사를 이제 들어가야 될 집 앞에 이삿짐 차 세워놓고 인근에 이제 짜장면집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고 이제 좀 해볼까 이렇게 되면서 사다리 차가 이제 이렇게 해서 촥 대고 이제 죽도로 올리죠. 죽도로 올리면 거기 이제 보통 아줌마 한 2분 따라오시잖아. 그래서 이제 아줌마 한 분은 이제 부엌 정리, 거기 있던 이쪽에 있던 부엌 그대로 세팅을 해줍니다. 냉장고 그대로 해서 거의 사진 찍어서 거기다 막 해줍니다. 예.
가끔 그 아줌마들 보약 세배가는 아줌마도 있긴 있어요. 냉장고에 좀 괜찮은 거 있잖아. 그럼 가끔 이제 가방에다가 넣어가는 아줌마도 있고 한데 그 뭐 약간 애교로 봐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요즘에 이삿짐 뭘로 해요? 밑에 이렇게 박스로 돼 있고 밑에 그 구루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돼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철 나는 사람도 여기 선철 있는 창고에서 저 용광로 앞까지 뭘 깔아주면 돼. 기차 레일 같은 걸 깔아주고 그 위에다 구루마 해주면 거기다 이제 올리기만 해서 밀고 가는 건 일도 아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 10톤 올려서 밀고 이거 5번만 하면 하루 일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그냥 무작정 48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데 굉장히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도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과업이 막 하고 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테일러의 이 목표는 뭐였냐면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의 원리였어요. 높은 임금. 야, 근데 사실 이게 좀 구라야. 한번 보세요.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줘. 임금을 많이 주는데 전체적으로 회사의 노무비 비중은 줄인데 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한테 임금은 더 줘요. 더 주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그 인건비 비중은 낮춘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높은 임금 주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2톤 나르면 1.15불을 받았는데 48톤 나르면 1.75불을 받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생산성은 404배 올랐어요. 4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4배라고 합시다. 4배 올랐는데 임금은 한 1.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산성은 4배 올랐는데 임금은 1.5배 올랐으니까 이거를 이제 얼라 긍정적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원들한테는 임금을 많이 주고 그럼 생산성은 이제 매출은 4배가 올랐는데 임금은 1.5배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비중 자체는 더 내려갔겠지. 그래서 이제 아주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높은 임금 낮은 원래는 야로죠. 야로. 생산성이 4배가 오르면 임금도 4배를 줘야지. 장난합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임금 직원들한테 돈을 더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회사의 노무비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있다 해서 이제 이 책이 엄청 팔렸어요. 1911년에 나왔던 그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이거 진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둬야 됨. 이거 중요함. 예. 한문으로 하면 뭐야? 고임금 저노무비 이렇게 되겠죠. 이걸 꼭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 하면 아는데 고임금 저노무비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마케팅에 가면 생활 양식이라는 게 생활 양식으로 제 책엔 돼 있는데 요거 시험에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나오면 이거 안 배웠다고 하는 분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웃지 마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테일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내 책 속에 뭐 노사가 공영,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노사 공영의 원리는 맞잖아. 직원들은 어쨌든 돈을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노무비 비중이 내려간다는 회사는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직원도 돈을 더 벌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노사 공영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노사가 공동으로 번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쨌든 능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일즈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37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뭔 가정이 있었다? one best way가 있다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one best way.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 과학적 관리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요. 아마 그 경영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야.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이게 그 경영학의 사실은 뭐 원조거든, 원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니까 여기 있는 제가 까만 글씨로 해놓은 키워드 같은 거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이 테일러가요. 1911년에 이 미드벨 스틸 컴퍼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연구한 걸 집대성해서 1911년에 아까 있었던 그 책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샀는데 저는 뭐 1911년에 나온 책을 그걸 샀으면 나도 연락 비싼 거겠지만 나도 그냥 뭐 어디 뭐 미국 서점 어디 아마존에 샀는데 나는 진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책 진짜 막 내 책보다 더 두꺼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제 요약집보다 얇던데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도 안 돼.
그런 책이더라고 보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 볼륨감이 낮은 그런 책입니다. 예.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도 어쨌든 소장은 하고 있어요. 소장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일러가 뭐라고요? 테일러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 종교가 중요하다고. 뭐죠? 퀘이커 교도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성실근면제 그 자체니까 이 작업 현장에 있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11년 책 낸 다음에 미국에서는 책 히트 치면 강연 요청이 쇄도한대요. 물론 뭐 소설책은 뭐 연락 많이 읽겠지 하지만 뭐 이런 책은 막 강연 요청이 막 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이 과학적 관리법을 퍼뜨려서 생산성을 높이 조직적 태업을 없애려고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퀘이커 교도잖아. 미국에서 강의 요청 다 들어오는 걸 이 사람이 골라서 했을까 다 했을까? 다 했죠. 예, 다 하다 보면 아프잖아. 아프면 강의 쉬었을까 계속 했을까?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왔는데 강의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래서 강의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거는 1915년인가 죽었습니다. 책 나오고 한 4년 후에 폐렴으로 돌아가 기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바로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입니다. 그렇죠? 성실근면 그 자체인 사람이고요. 저 오늘 집에 숙제로 가서 구글에 가서 프레드릭 윈슬러 테일러 이렇게 쳐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막 연락 수염 많고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한 스타일일까 아니면 연락 깔끔한 스타일일까? 그렇죠. 완전 깔끔쟁이죠. 딱 수염 여기 코에만 쫙 하고요. 옷도 이게 정장에 조끼까지 쫙 해가지고 멋있게 쫙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이제 그 사람 얼굴 정보가 여러분 뇌에 저장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론이 그 밑으로 쫙쫙쫙쫙쫙 들어가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안 보면 뭔가 약간 겉도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군. 높은 임금 낮은 노무의 원리 원 베스트 웨이 퀘이커 교도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생각이 확 나는 거야.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빅히트를 치니까 그 후학들이 생겨.